이걸 스웨그를 써가지고 하든 아니면 그거에 준하는 다른 걸 쓰든 우리가 gRPC를 쓰지 않더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러닝 커브는 어차피 생기거든요. 그 언어를 배워야 되고 코드를 제너레이트 해야 되고 그걸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gRPC는 거기에다가 성능도 있고 그리고 레스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단은 gRPC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gRPC를 왜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럼 gRPC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지금 브리프하게 결국에는 우리는 코드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고 대충 이런 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직접 작업하실 때 다시 이걸 보시면서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파일이 있어가지고 아, 네. 적어가지고 그때 한참 토론을 했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다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어떤 문법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가장 간단한 문법, 실제 그 gRPC에서 나온 예시 문법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메시지가 그 스트럭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여기가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될 건지에 대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걸 REST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CRUD 쪽에서 리드에 해당하는 그런 메소드들이 될 거고요. 여기에 뭐 다른 메소드들이 막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 이런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받을 거다. 그리고 리턴할 때는 이런 타입을 리턴할 거다. 이게 우리가 gRPC, RPC잖아요. 이거를 다시 또 JSON으로 바꾸고 뭐 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메소드 자체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직접 호출하고 이 값을 직접 리턴을 받는 방식으로 쓰시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쓸 때 사실 이름 자체가 우리가 REST 같은 경우에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소스 중심으로 이거를 개수로 쓸 건지 포스트로 쓸 건지 뭐 업데이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gRPC도 네이밍 컨벤션이 있거든요. 우리가 API를 지정을 할 때 이 네이밍 컨벤션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네이밍 컨벤션의 예시 같은 것들로 좀 보자면 패키지 네임은 그냥 뭐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API가 프로토콜 API를 먼저 정의하고 가기 때문에 버저닝 같은 것도 더 중요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파라미터가 추가되거나 하는 것들은 가변적으로 대응이 되는데 만약 이름이 막 바뀌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킹 체인지스가 일어나는 버저닝은 굉장히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는 계속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인지라도 지금 보면 패키지 마지막에 버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저닝을 꼭 하라, 머스트라고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기 메소드 네임 같은 경우 이런 형식을 좀 따라라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verb known을 따라서 여기 리스트가 이제 인덱스 갖고 오는 리스트 역할인 거고 여기가 get, c, update, delete 되겠죠?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API를 지정을 할 거예요. Yeah. Can you tell me what's rename is? Pardon? Is the naming here. Now it says rename. Rename. I guess this is for update. Oh, there's There is update, there is rename. So,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t meant. 정확히 CRU에 대응한 게 아니다. 그냥 베이스소스를 따라. so I just I think it's just an example. Yeah. Like an example of a method that would not fall under grab. Like just a specific action for both. 되겠어. 그래서 이런 파일들 이제 프로토콜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실제로 코드로 옮겨야 돼요. 그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간략하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어별로 지원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고 같은 경우는 뭐 프로토C를 직접 고로 설치해서 뭐 쓸 수 있게 돼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모듈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파이썬 -m 뭐 프로토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파일 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이 링크 가 보시면 언어별로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방식인 건데, 프로토C를 통해서 이런 인풋 폴더를 넣고 이런 파일을 가지고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토C를 이걸 고로 만들겠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파이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바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값들이 생겨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면요. 지금 이게 우리 유저 서비스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유저 서비스의 역할은 어센티케이션 서비스가 뭔가 요청을 받았을 때 지금 이 리퀘스트는 어떤 유저야? 라고 유니크한 유저를 알아야 할 때 그때 찔러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내용 별거 없죠. 유저 서비스에 아까 얘기한 get 유저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add id랑 app id, account id라는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유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어떤 유저 하나를 리턴해주는 거예요. 이걸 컴파일했을 때 나오는 파일이 얘예요. 얘는 제네리트 된 거기 때문에 여기 딱 써있죠. 에디트하지 말아라. 요거는 우리가 프로토 파일을 언제든 변환하고 전환하면 여기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데 대충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명확해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가 생성된 거거든요. 이름을 보면 유저 서비스 서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버의 인터페이스예요. 실제 서버가 해야 되는 일은 얘를 구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 그쪽에서 특히 make 파일로 뭔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일단 make 파일을 통해서 이런 빌드 커맨드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링크에는 실제로 쓰고 있는 make 파일들 보면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제 프로토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 파일은 얘한테 디펜던시가 있어. 프로토 파일이 있으면 얘를 만들거나 뭐 그런 make 파일입니다. 파이썬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실제 코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코드가 나왔을 때 클라이언트 코드와 서버 코드가 두 개 나오거든요. 클라이언트 코드는 이제 이걸 웬만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건데, 서버 코드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걸 우리가 구현해야지 서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예시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신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프로토 파일이고 실제로 나온 인터페이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요거 코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프로토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빌드한 게 이건데 얘를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서버를 보면 이 PB 얘가 이제 프로토버프 아까 만들어진 그 결과 값에 해당하는 패키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유저 서비스 서버라는 애를 리턴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까 얘 기억나시죠? 얘예요. 만들어진 그 파일. 그래서 그 안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서버라는 스트럭트를 만들어서 이 서버라는 스트럭트가 아까 얘가 정의해 놓은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없죠? 여기 다예요. 요거를 파이썬으로도 한번 볼게요. 파이썬 웨더 서비스인데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웨더 서비스에 웹캐레더라는 API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파라미터와 리턴 값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얘를 생성한 애들을 보면 파이썬처럼 두 개가 생기거든요. 요 내부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결국 이게 인터페이스를 뱉어주는 거라서 저 아래쪽에 있는 서버에 가보면 얘가 아까 그 프로토 파일을 통해서 뱉어진 파이썬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얘는 그걸 구현한 거죠. 그래서 걔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구현하면 돼요. 나중에 실제로 서버를 구동할 때는 그냥 이 서비스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줘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API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API가 다 정해졌으니 그걸 구현한다. 이 방식으로 개발이 흘러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구해놓은 걸 봤으니까 서버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서버에 붙이는 거는 gRPC에서 제공해주는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고요. 대충 요 코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TCP 리스 할 거고 어떤 포트를 들으면서 gRPC에 뉴 서버를 만든 다음에 이 gRPC 서버가 할 서비스들을 붙여라 라고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버 시작해라. 내용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거의 수정할 일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터페이스 만들었죠. 인터페이스가 서버 인터페이스 만들고 클라이언트 코드 나왔고요. 그래서 서버 구성까지 했고 이거 gRPC 서버에 물렸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불러주기만 하면 끝인 거죠. 이러면 통신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세하게 적진 않았는데 여기 쪽에 보면 클라이언트 생성하는 건 아까 이렇게 해서 커넥션을 만들고요. 그냥 커넥션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어드레스로 커넥션 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코드 제네레이팅 코드에 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냥 클라이언트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제네레이터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클라이언트야 이 메소드 호출해줘라고 하면 뒤쪽에서는 그걸 알아서 다 해주는 다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실제 코드를 잠깐만 살펴보면 요거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거를 구현한 서버라는 애를 실제 그 서비스를 임플리멘트 한 거고요. 이걸 서빙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gRPC 서버를 만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유저 서버에 그 서비스 서버를 붙인 거예요. 요게 gRPC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다 복잡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실제로 코드를 짜고 만들고 하는 부분은 요 정도에서 아마 거의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더불어서 스웨거까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아직 우리가 스웨거를 쓰고 있지 않고요. 문서화 쪽에도 쓰고 있지 않은데 스웨거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API first approach를 하겠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PI를 스웨거는 문법이 좀 달라요. 요 API first approach에 대한 글도 스웨거 쪽에서 써놓은 글이고요. 스웨거는 YML이나 JSON을 통해서 이 REST API가 뭐 포스트냐, get이냐, 패스는 뭐냐, 파라미터는 어떤 객체를 받느냐를 정의하는 YML 객체고요. 지금 우리가 프로토 버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아까 요 프로토 파일 있죠? 요게 생성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패스에 v1의 웨더라는 패스로 요청을 왔을 때 얘는 get 요청이 있고 개수를 받았을 때는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받고 어떤 애들을 리스폰스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JSON 파일이잖아요. YML 파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이런 웹페이지들을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오는지 어떤 리스폰스가 오는지도 문서가 굉장히 쉽고요. 실제로 스웨거를 했을 때 이게 하나더가 아니라 진짜 이 문서 자체도 볼 필요가 없게 될 수는 있는 건 얘도 코드잖아요. 이걸 가지고 클라이언트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리스폰스가 뭐지 하는 거를 문서를 보고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가지고 쓰는 것처럼 그냥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굳이 API first를 어프로치를 어떻게 적용할까 하면은 굳이 두 개로 나누면은 스웨거 쓸래, gRPC 쓸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프로토버커 쓸래겠지만,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gRPC를 써도 좋아요. 아까 장점 중에 얘기하는 게 그건데 gRPC 장점 중에는 스트리밍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지금 레스트는 한 번 보내면 한 번 받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여러 번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한 번 이니시에이트를 하면 서버가 여러 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데이터를 서버가 더 찔러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어쨌든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클라이언트에서는 스웨거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가 gRPC를 클라이언트 쪽에 할 만큼
뭔가 보편적인 부분에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왜냐면 우리가 API를 오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픈했다고 치면 gRPC를 하는 것보다 REST를 쓰는 클라이언트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우리가 웹을 쓴다거나 할 때도 우리 내부에서만 쓸 거라고 했을 때는 gRPC도 충분히 고려 사항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REST를 이용해서 많이 해왔고 클라이언트까지 이걸 gRPC로 가기는 초반에 좀 너무 큰 덩치가 큰 것 같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클라이언트는 REST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API first approach는 가져가고 싶고 근데 우리는 뒤쪽 서버 따는 gRPC를 쓰잖아요. 서버끼리의 요청을. 그래서 제공을 하는 게 Envoy라거나 아니면 gRPC 게이트웨이 이런 툴들이 이 gRPC 프로토콜을 결국 REST로 그 게이트웨이에서 컨버트해가지고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REST로 뽑아주는 거예요, API를. 근데 그걸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여태까지 하던 개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구현하는 건데 그 뽑아주는 것도 우리가 프로토버퍼가 있으니까 프로토버퍼를 이용해서 수획업 파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수획업 파일로 자바 라이브러리가 나오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자바 라이브러리를 써서 마치 RPC를 하듯이 그냥 네트워크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그 프로토C를 통해서 아까 비슷하죠? 아웃풋을 수획어로 아웃풋하겠다라는 거고요. 수획어로 아웃풋을 하면 좀 전에 보고 계신 이런 내용이 나와요. YML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읽기가 쉬운데 지금 YML 제너레이션은 지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자바 파일을 만들 거잖아요. 자바를 만들면 이 폴더 자체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뭐 제가 이쪽 부분까지 완전히 더 파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OKHTTP를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떤 걸 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옵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못했고 이 안쪽에 있는 내부 소스를 보면 대충 요런 애가 나와요. 이걸 제가 짠 게 아니고 결국 얘는 얘로부터 나온 거죠. 그냥 얘가 이렇게 변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get weather call 이 메소드 보이시죠? 그냥 이걸 호출하게 되는데 뒤쪽에서는 굉장히 전환이 많아지고 뭔가 복잡해지겠지만 실제로 이게 정착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API 선언한다. 그러면 API 갖다 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쓰게 되면 얘를 모킹하는 것도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버가 구현이 안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직접 구현을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테스트 기반. 네, 30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은 이 정도가 끝이고요. 조금 질문이나 의견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얘기하는 걸로 시간을 좀 써볼게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거 쓰게 되면은 저거 자동으로 이제 저 스타일대로 계속 제너레이트 시켜줄 건데 네. 저희 쓰는 어떤 API 중에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저거 쓰게 되면 파라미터 굉장히 지금은 약간 클래스 맵핑해서 그 저 서비스 코 같은 거를 만드는데 만약에 저렇게 제너레이트 되면 굉장히 길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방향성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 많은 구조에서 이렇게 쓰는 게 일단 Very depending on situation. So, for example, in the render, you may take a template type, and then based on the template, each template may take various parameters and use them. So actually, it sends it as a JSON string. Okay, so I guess you are talking about different structure with the same abstraction, right? Well, how would we? I mean, would we best accomplish that by writing an interface with like just string as the template, and then take the JSON as string, or well-defined inputs for each template type, or like how would we move from something like that to something to use gRPC with it? So first of all, sorry that I'm not perfectly understand all the grammars of gRPC, but on the other hand, if we can make the structure, if some structure
extend some concept. So for example, if there are some different structure but sharing the same struct, same values, except some types or some additional values on here. In that case, we will choose if we are going to abstract this or if we are going to separate these two data structures, right? So both situations, I guess gRPC can support that. Okay. So there can be some optional variables, and I'm not sure about the extension itself, but there must be some way for supporting that situations. Okay. Also, in a lot of practical use cases for like what we currently do, sometimes. So actually, there are for example, in Django, we use something. We may use filter backends or something that Django provides, and basically it can take in information from the model and then provide parameters for like it'll automatically handle the parameters based on all the information that it has about the model. So in this approach, it would seem that we would need to define each one of them both here and in the model separately, and then sync them separately. Right. Actually, we had a similar conversation today morning in the function team meeting, and also we also talked about the clean architecture, which is separating each layers. And the model in one layer should not pass into the other layers. So from here, we have actually know that if it is JSON or this kind of gRPC model, we have that kind of model. But in the use case side, in the domain layer, it shouldn't use this model itself. Even it looks really similar, but anyway, we need to convert this kind of model into other model. So for example, if we use database, even if we use the ORM, we should ORM model to extract data from the database. But we shouldn't pass it to the domain layer, but transform it to the domain model and pass it to the domain layer. In the same sense, I guess we are gonna use this kind of generated model itself, but we will convert this model into the domain layer model and implement the domain layer itself with the model. So anyway, we need to prepare the transform. Okay, another question. So we have cases where, so actually the Dash API gateway interfaces between the client and whatever server is talked to, and we may take in whatever requests we receive, and actually the Dash API gateway may not know much of anything about the parameters that may be sent, and we can add specific ones, for example, organization ID to be passed to the server, in that way filtering maybe what the server will handle by organization ID and enforcing that value. Is something like that easy to accomplish with like this? Yeah, I guess this is enough for the kind of situation. So, testing. So, for example, people wanna add filter for some query to the server. Sure. Right? In the case, the query itself can be included into the request model over there, and then the Dash itself doesn't care if some value is filled or not. The Dash can just fill up the parameters which is requested by the user and send it to the server, and server handles it.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오히려 클라이언트나 이제 외부를 위해서는 HTTP REST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gRPC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력적으로 전부 다 gRPC를 쓰는 게 사실 저는 좀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는데, 어차피 이걸 학습해서 우리가 어댑트를 할 거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 사실은 gRPC를 쓰면서 또 이거를 REST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또 사실 우리가 또 학습하고 사실 또 해야 되는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가 gRPC에 뭔가 저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뭔가 생기는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냥 어렴풋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사실 외부나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사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저희가 개발하는 클라이언트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외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외부가 뭔가 우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이제 포스트백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외부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gRPC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라도 저 프로토콜 버퍼를 그 컴파일한 결과를 사실 전달해 줄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그냥 뭔가 호출하는 식으로 충분히 구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저 이제 광고 할당 관련해서 좀 이건 되게 좀 약간 좀 마이너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다른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그 계속 그 V3 광고 할당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그 저희 버즈헤드 서버는 정말 수초 이내에 사실 이 응답을 줘야 된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큰 버든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한 네트워크도 많고 뭐 이런데 그것들을 이제 막 그 우선순위를 잘 매겨가지고 수초 내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또 사실은 이 gRPC를 사용하면서 서버에서 그냥 푸시를 내려줄 수 있다면은 좀 뭐 서버에서 스트리밍으로 그 광고를 내려줄 수 있으면 되게 저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좀 좋은 그 광고 할당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HTTP를 통해서는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저는 클라이언트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가 나온 김에 네, 이 부분 Oh, if you were answering. Did you understand? No. I didn't know if I was questioning. Sorry. So yeah, then let me finish with the Yeah. conversation. So 예, 확실히 참고해 뭔가 고려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혜거를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버든이 생기는 거는 있는 것 같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굳이 지금 프로토를 굳이 수혜거로 옮긴 다음에 그걸 다시 자바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gRPC가 정말로 앞으로 미래 뭐 몇 년 이후의 미래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메이저하게 쓸 거라고 혹시 예상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클라이언트는 한 번 딱 바뀌고 나면 이제 다시는 다른 걸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클라이언트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거를 제공하기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서버에서 만들기 때문에 서버가 더 큰 버든인 것 같은데 gRPC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뭐 또 새로운 원래 이제 프로토콜 버퍼랑 옛날에 스리프트라고 이제 사실 둘이서 경쟁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요즘에는 다 저거 쓰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HTTP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가 되든 계속 쓰일 것 같고 gRPC는 혹시나 이것도 구글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레거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그게 있어서 정말 혹시 이게 뭐 정말 큰 회사들이 전부 다 클라이언트까지 이걸 도입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의심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서버는 뭐 사실 내부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어떤 현지 플랫폼의 사용이 이제 좀 결합되어 있는 걸 되게 멀리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레이어를 나누는 식으로 최대한 뭔가 좀 그런 변화를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속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어서 이거를 쓰는 거는 물론 약간 보수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많이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클라이언트 내에서도 뭐 어느 하나의 이거 바꾸더라도 바꿀 수 있게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게 방향성으로 더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는 바꿀 수 있지만 네. 클라이언트가 이걸 gRPC를 쓰냐 HTTP를 쓰냐를 바꾸는 건 저는 구조를 잘 만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클라이언트가 gRPC를 쓰면 서버는 gRPC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라고 저거는 한동안은 계속
저희가 버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예전에 저 프로토콜 버퍼를 저 이제 2009년 정도에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스위프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걸 썼던 이유가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데이터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장점들이 혹시 그 당시에도 그 그냥 단순히 HTTP로 하는 것보다는 저게 훨씬 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 방식을 좀 썼었는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는 메이저가 됐죠.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저거를 우리가 뭐 노트는 한 1, 20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제 2009년에 봤는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실 더 발전했고 구글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어서 내부의 API나 이런 것들 다 이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구글 API. 그래서 구글이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사실 저는 다른 이슈에서의 비슷한 의견이 있는 게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gRPC를 쓰게 될 거냐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변화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른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API, REST API를 쓰게 될 건데 우리가 그거를 지원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근데 저는 거기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전은 각각 모든 컴포넌트들이 그거 자체로서 서비스가 돼서 다른 다양한 파트너사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그 API를 쓸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컨텐츠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으면 컨텐츠만으로도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비즈니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점이 됐을 때 REST API는 필수인 것 같긴 해요. 물론 그거 뭐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잖아 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클라이언트를 gRPC로 제약을 먼저 걸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REST API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REST는 중요한 것 같긴 하다. 이거는 사실 펑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펑션 팀 쪽에서도 의견을 좀 더 고민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 클라이언트 쪽까지 가진 않았으니까요. 이 부분 좀만 더 고민하고 그리고 따로 또 한번 토론할 기회를 가져볼까요? You have something to say? One other question. So do you feel that this is or works well for clients that we build? Do you feel that this would add more time or less, make things quicker for building a client? Or Yeah. So personally, I think it will make it quicker. So it will need codes from the beginning at first time. Actually, after we build this kind of workflow, in that case, just boom, we can build the profile and get the Java client model, which I can use right away. So I guess it would be helpful. So like when I compare gRPC with REST API, in REST API you have to use like for operations, like CRUD operations. Right. So most of our things are like, for example, if I want to update, I just use the update operation. But I feel like in gRPC you can define like several type of right. So do you think is there a way that we can have a guideline to do that, or Actually, gRPC itself has a guideline, and not exactly they limit the usage, but as you saw, their guideline has an example which looks exactly like, seems like REST API. And even the REST API itself, there are some use cases which is not perfectly fit to the CRUD, right? In the case, we add some additional URL for the method without out of the REST API with the just post and get. so like we can. So it's like actually in REST API you have to follow some guideline. So Right. if you don't follow that, it's not REST API. So I feel like if there is something like a guideline similar to REST API's guideline,
maybe you can apply REST basic APIs guideline to gRPC indicators out of that. So baseline, so So the thing is like in the REST API there is a concept of like collections. mm, So you just add update, you work on the collections. right, So in gRPC we have we follow this kind of thing. So not exactly the guideline for the collections, but this kind of guidelines here, the collection idea should have this kind of naming convention. So basically, what we think within the REST API concept, it can be applied to the gRPC. 리네임 같은 애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리네임이랑 get이랑 리스트 이런 거. like list gets create they seems REST API because the response is the same collection. The response, but rename is kind of custom. So I think they don't specify the guideline here, but we can use REST API's guideline to we can apply REST Yeah, REST but guideline. so it's matter, I guess it's matter of the API design. I mean, so this is kind of use case. So if we follow REST API, even if we follow the REST API, there can be some additional, I guess, some additional method use cases. If we can get rid of that kind of use case, we can use it into the gRPC also. But if we really need to have that kind of use case exceptions, then it doesn't matter if it is REST or gRPC. So I guess it's matter of the design of API. 질문이 있는데 일단 이제 gRPC 쓰게 될 건데 이제 신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gRPC로 할 텐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나 스크린 쪽에 결국에는 계속 사용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신규 서비스가 버즈 스크린 쪽을 API를 찌르게 된 상황들이 계속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아마 지난 시간에 리암이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던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 건데 앞에 게이트웨이를 세울 거잖아요. 이 게이트웨이가 예전으로 가는 것들은 현재 지금 우리 서비스를 그대로 찌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공할 주는 새로운 API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은 새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게이트웨이가 이쪽으로 보내주겠죠. 근데 이 안에서 처리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모듈화해서 이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빼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API가 지원해서 이렇게 가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애들 그 앞단을 지금 당장 gRPC나 아니면 수행고를 써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얘가 덩치가 너무 커서 하기가 어려워요. 대신 얘가 들어온 걸 이 내부적으로 gRPC를 통해서 내부 서비스를 찔러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서버 안쪽에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REST 쓸 때는 포스트맨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날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뭐 그런 비슷한 류의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